안녕하세요.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5단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레벨 3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시면 첫째 항이 정수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N을 뭐라고 하냐면 AN을 AR의 n-1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정수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죠, 여러분? 서로 다른 항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항이 서로 달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R은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조건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합 A하고 집합 B는 AN을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집합 A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제곱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A제곱, A제곱, R제곱, A제곱, R의 4제곱 하면서 A제곱, R의 18제곱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B는 -1의 K제곱 곱하기 AK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합 B도 한번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니까 -AAR, -AR 제곱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 한번 체크하러 갈 텐데요. 집합 A의 원소를 큰 수부터 나열을 해서 알파 1에서 알파 10이라고 하고 집합 B도 큰 수부터 나열해서 베타 1에서 베타 1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파 1분의 알파 2분의 알파 1 해놨는데요. 여러분 집합 A를 한번 보시면 집합 A는 전체적으로 제곱수라 양수입니다. 따라서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이쪽이 제일 크고 절대값 R이 0하고 1 사이이면 이쪽이 큰 수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알파 2분의 알파 1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하니까 나눠주면 R제곱이 되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물론 0은 아니겠죠. 절대값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누가 제일 큰 수죠? 이 값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 1이고 얘가 알파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 2분의 알파 1 해주면 R제곱분의 1하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집합 B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집합 B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타날 수 있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나게 되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쪽이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이쪽에서 베타 1, 베타 2가 나타나고 여기가 양수라고 하면 이쪽에서 베타 1, 베타 2하고 나타납니다. 실제로 베타 2분의 베타 1을 하면 뭐가 되죠? R제곱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절대값 R이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나타나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유지된다고 하면 여기가 베타 1, 여기가 베타 2거나 또는 여기가 베타 1, 여기가 베타 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타 2분의 베타 1이 뭐가 나타나죠? 베타 2분의 베타 1은 R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베타 2분의 베타 1 제곱을 해야 되니까 제곱하면 뭐가 되죠? R 4제곱이 되거나 R 4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R제곱, R제곱분의 1, 그 다음에 R 4제곱, R 4제곱분의 1이 서로 만약에 같다라고 해보면 결국에는 뭐가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갖게 되면 R은 우리가 체크하는 건 큰 수부터 나열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실수겠거니 하고 풀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 처음에 할 때 제한 조건에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집합 B에 있는 원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합 B는 전부 양수이거나 전부 음수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타 2가 있습니다. 베타 2 8입니다.
베타2가 8이다. 그 말은 집합 B는 전부 양수구나 라는 뜻입니다. 원소가 전부 양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전부 양수가 되려면 A 음수고 R도 음수입니다. 결론은 뭐죠,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은 A가 음수고 R도 음수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값 R이 0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A가 음수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에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니까 여기 알파1은 다시 체크해보면 뭐가 되죠? A제곱 R의 18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2는 뭐가 되죠? A제곱 R의 1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1은 뭐가 되죠? 베타1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 여기도 전부 양수니까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베타1은 AR의 9제곱이고 베타2는 뭐가 되죠? 베타2는 마이너스 AR의 8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 베타2가 8인 걸 써야 되는데요. 이게 8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8이니까 결론은 뭐죠? AR의 8제곱이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대입해야 되죠? 이쪽에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4는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4는 베타1 더하기 베타2입니다. 그래서 베타1은 어떻게 표현되죠? 이게 8이니까 마이너스 8R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8R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겠죠. 그리고 알파1 여기 있습니다. 알파1 A제곱 R의 18제곱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써보면 알파1은 A제곱 R의 18제곱인데 A R의 8제곱에 제곱 곱하기 뭐가 되죠? 8이 16R제곱 해주니까 8, 8이 64R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파2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A제곱 R의 16제곱이라 요거 제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8, 8이 6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베타1은 어떻게 표현되죠? 베타1은 마이너스 8R 하고 표현이 되겠군요. 그러면 저기 위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4는 하고 계산을 해주면 알파1에서 알파2를 뺍니다. 알파1에서 알파2를 빼면 64R제곱 마이너스 64 나누기 베타1 더하기 베타2를 합니다. 베타1, 베타2는 8이고 베타1은 마이너스 8R 더하기 8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눠 약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R 더하기 1분의 8R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죠. 마무리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8R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돼서 따라서 R이 몇 나오죠? R은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따라서 R은 몇 나오죠? 8R 1로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로 넘어오면 몇이죠?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 지금 알파1, 알파3 구할 건데요. 알파1하고 베타3 곱을 구할 건데 A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먼저 앞에서 위에서 뭐라 그랬죠? AR의 8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 두 번째 R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A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A는 마이너스 8 곱하기 R의 8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R의 8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8제곱 할 텐데요. 우리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첫째 항이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수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살짝 올려서 계속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답이 안 나오고 두 번째 경우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음수고 마이너스 1에서 R이 0 사이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1 다시 계산을 해보면 알파1은 몇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알파1은 A제곱이고 알파2는 뭐가 되죠? A제곱, R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베타1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커지겠죠. 베타1은 마이너스 A, 베타2는 AR이 되겠습니다. AR이 몇이죠, 여러분? 베타2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타2는 8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1은 뭐가 되죠, 여러분? 알파1은 그대로 A제곱하고 쓰고 알파2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하면 64가 되고 베타1은 뭐가 되죠? 베타1도 마이너스 A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4는 어떻게 나타나죠? 알파1에서 알파2를 뺍니다. 알파1에서 알파2를 빼면 A제곱 마이너스 64가 되고 베타1 더하기 베타2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되고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8이 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몇이죠? A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12 나왔습니다. A가 마이너스 12 그러면 위에 대입을 하면 R은 몇이죠? R은 마이너스 1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건을 만족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떤 값을 구하는지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알파1 곱하기 베타3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화면 좀 살짝 더 올리겠습니다. 알파1 곱하기 베타3을 구하라고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2번에서 나왔는데요. 알파1 몇이죠, 여러분? 알파1 A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알파1은 144가 되겠군요. 베타3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알파1은 144고 베타3은 어떻게 나타나죠? 베타3 여기 베타1, 베타2 여기 베타3이죠. 베타3은 마이너스 A R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12 곱하기 R제곱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주면 약분을 하면 3분의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알파1하고 베타3을 곱해야 되니까 따라서 곱하면 어떻게 되죠? 144 곱하기 3분의 16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4, 3, 12, 8, 3, 24, 48 곱하기 16이 되겠습니다. 48 곱하기 16은 768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768하고 답이 나왔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는지 한 번만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다시 내렸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뭐죠, 여러분?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R이 0, 마이너스 1, 0, 1 아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 A는 그 수열들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리고 집합 B는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곱해져 있군요.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조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R제곱 나누면 R제곱이고 절대값 R이 0하고 1 사이면 R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집합 B를 한번 들여다보면 집합 B의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면 큰 수가 이것이고 베타1이 이거고 베타2가 이것이거나 또는 베타1이 이것이고 베타2가 이것일 수 있고 베타1 그리고 베타2 베타1 베타2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경우 나눠보면 R제곱하고 R제곱분의 1이 나타나서 실제로 제곱을 해보면 4제곱 4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거나 또는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거나
R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왜냐하면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했다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실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합 B에 나열된 이 10개의 수들은 모두 부호가 같아야 합니다. 모두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또 주어진 조건 두 번째 베타 2가 8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부 양수라는 뜻입니다. 이 값이 전부 양수로 표현되려면 A가 음수고 주어진 공비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조건을 또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 조건을 둘로 나눠서 풀었습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일 때로 나눠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가 안 하는가 체크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A가 정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계산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지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생략하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만 찾는 것.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클지, 1보다 작을지, 그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열심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